나뭇잎과 줄기, 틈새와 바위 사이에 숨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색을 감지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체는 깡충거미이며 과학자들은 단순해 보이는 거미의 눈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거미과 중 가장 여러 종이 있는 깡충거미는 시각에 주로 의존합니다. 작은 망원경처럼 작동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 색상과 디테일을 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거미 눈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기능 덕분에 한쪽 눈만 사용하여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깡충거미는 6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36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 덕분에 거미는 먹이뿐만 아니라 위협을 순식간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수컷 깡충거미는 훌륭한 댄서이기도 합니다. 수컷 거미는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복부를 땅바닥에 두드리고 다리를 공중으로 움직이는 작은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 모든 동작을 하는 동안 수컷 거미는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을 땅에 두드립니다. 다른 거미류와 구별되는 이 거미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먹이를 잡을 때 거미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미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뛰어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실크를 생산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깡충거미는 비와 밤의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 작은 텐트와 은신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점프를 할 때 목표물을 놓칠 경우를 대비해 끈으로 몸을 고정하기도 합니다. 벨벳벌레는 무해하고 온순해 보이지만 활동적이고 위험한 육식성 동물입니다. 흰 개미, 작은 거미, 나무벌레와 같은 작은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선호하죠. 하지만 이 동물의 가장 멋진 점은 먹이를 잡는 방법일 거예요. 구강 두부에서 끈적끈적한 슬라임을 던져 먹이를 잡아요. 이 점액은 먹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얽어매어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런 다음 벌레는 소화 타액을 분비하여 먹이를 부드럽게 만들죠. 그 후 벌레는 먹이의 일부를 서서히 물어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소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벌레의 몸 뒤쪽 끝을 통해 제거됩니다. 그런데 그 지저분한 점액은 자기 방어 메커니즘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도롱뇽은 정말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이 양서류는 발가락 하나를 잃어도 다시 자라납니다. 무언가에 의해 심장이나 척수 일부가 잘려나가도 다시 재생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도롱뇽 중 하나는 멕시코시티 근처의 호수에서 발견되는 악솔로틀입니다. 이 생물은 도롱뇽계의 진정한 피터팬입니다. 30cm 길이의 번식기 성체도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 어린 시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 뒤쪽에서 튀어나온 눈에 띄는 아가미는 미숙 단계부터 유지되는 특징이에요. 과학자들은 도롱뇽의 놀라운 재생 능력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자가 부상당한 악솔로틀 내부의 세포가 발달하고 움직이도록 명령하여 종종 전체 팔다리를 올바른 비율과 크기로 복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재생은 어깨까지 가능하며 마치 처음으로 팔다리가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마뱀이 위협을 받으면 꼬리를 버린 이유는 포식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해삼은 이 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어요. 해삼 중 일부는 깜짝 놀라면 끈적끈적하고 부드러운 물질을 뒤쪽 끝에서 뿜어냅니다. 그 물질은 사실 전체 기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세뇨관에 얽혀있는 것이 창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관은 해삼의 호흡기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뱀의 꼬리처럼 해삼이 이 기관을 사용한 후에는 재생됩니다. 연구자들은 해삼의 전체 게놈을 분석하여 해삼이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알아냈습니다. 연구진은 특정 단백질이 기관을 배출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삼 세뇨관의 실크 단백질은 거미줄의 동일한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길고 반복되는 아미노산 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이러한 긴 반복이 독립적으로 진화한 경우에도 많은 실크와 같은 단백질에서 공유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우라고 하면 무엇을 상상하시나요? 네, 작고 보잘것없는 생물이죠. 하지만 먹잇감을 전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피스톨 새우라는 작은 경이로운 생물이 있습니다. 딱총 새우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별것 아닌 것 같고 무해해 보이는 거품을 만들어내는데 전문가예요.
하지만 이 거품은 평범한 물방울이 아닙니다. 총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엄청난 양의 열을 발생시키죠. 딱총새우는 치명적인 거품을 내뿜어 먹이를 잡을 뿐만 아니라 바위를 내리쳐 굴을 만들고 다른 새우로부터 굴을 보호하기도 해요. 이 마법을 부리기 위해 이 생물은 몸의 절반 크기까지 자라는 대형 발톱 하나를 사용합니다. 호주 가시 도마뱀처럼 수분을 섭취하는 도마뱀은 극도로 건조한 지역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겹쳐진 비늘 사이에 작은 모세혈관 통로가 있는 특별한 피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이 모세혈관으로 물을 모아서 입으로 운반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강우, 이슬, 웅덩이, 축축한 모래, 심지어 피부의 결로 등 모든 가능한 원천에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이 피부 모세혈관을 채우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몸무게의 3%가 조금 넘습니다. 송장개구리는 겨울을 나기 위해 몸의 60%까지 얼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알래스카 송장개구리는 호흡도 멈추고 심장 박동도 멈춥니다. 덕분에 송장개구리는 섭씨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도 살 수 있어요. 봄이 되면 간단히 해동됩니다. 이 반동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송장개구리는 조직과 기관의 고농도의 포도당을 축적합니다. 이 포도당 수치는 정상 수치의 100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동결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설탕은 동물의 세포에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관을 뚫고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남극 어류는 혈액 속에 특별한 부동액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없으면 남극 대륙을 둘러싼 남극해의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섭씨 영하 2도의 수온에서는 거의 모든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액 단백질은 물고기의 혈액 속 얼음 결정에 결합하여 결정이 성장하여 세포와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습니다. 과학자들은 단백질과 상호작용한 얼음 결정이 물고기의 비장으로 이동하여 물고기가 이를 제거할 때까지 저장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얼음 결정이 녹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특별한 적응은 이 물고기가 해당 지역 어류 생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관벌레는 마그마로 가열된 매우 뜨거운 물과 산소가 있는 바닷물이 섞인 곳에서 번성하는 놀라운 생명체예요. 한때 과학자들은 심해저에는 생명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77년 그들은 갈라파고스 해구에서 해수면 아래 약 2.5km 지점에서 거대한 관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이 생물은 열수 분출구에서 번성했습니다. 관벌레는 완전한 어둠에 둘러싸인 그곳에 서식합니다. 그들의 몸은 용해된 원소와 화합물로 가득 찬 뜨거운 열수 유체 속에 있습니다. 한편 윗부분은 산소가 있는 바닷물 속으로 뻗어나갑니다. 관벌레는 길이가 2m가 넘을 수 있으며 소화기관이 없습니다. 길고 하얀 관은 헤모글로빈으로 가득 찬 붉은 기둥으로 끝납니다. 이 기둥은 아가미처럼 작용하여 산소, 황화수소, 이산화탄소를 순환시킵니다. 관벌레의 내부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생산하는 박테리아가 있으며 이 박테리아는 자신과 벌레의 먹이가 됩니다. 복원은 원래 크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문제는 헤엄치는 속도가 느린 복원은 포식자의 속도 제한 때문에 항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원은 위장이 탄력적이어서 위협을 느끼면 물로 부풀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복어의 사촌들은 숨을 쉴 때 튀어나오는 비늘 대신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복어는 때때로 근육을 늘리기 위해 몸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복어는 원래 크기의 2배 이상까지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